지금 본회의가 아마 막 끝났을 것 같은데요. 본회의 표결을 마지막 하고 나서 출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첫 순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처리가 됐는데요. 전체 재석 인원이 265석, 그중에서 179분이 찬성을 했고 85 반대, 그리고 기권 하나, 이렇게 해서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 바로 검사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좀 답답하기는 한데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댓글들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민주당 욕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당에서 운영을 하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이 설사 칭찬이든 욕이든 저는 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따끔한 질책 주실 것들은 질책을 주시고, 또 답답한 마음 있으면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언제든지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일정이 나왔죠.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많은 해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그 전체 의원들이 그 헌재 앞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헌재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영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의원들께서 전체 헌재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원내대표와 그리고 저희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발언을 통해서 헌재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상기시키고 빠른 윤석열 탄핵 선고 일자를 좀 잡아달라. 물론 선고에서는 다른 결정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헌재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갖는다라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쪽부터 조금 댓글 달리 좀 봐주세요. 저도 제 패드로 좀 여러분의 댓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진행할 내용들 중에서 제가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요. 그 안철수라든지 지금 뭐 원희룡이라든지 자칭 대권 주자들의 요즘 입이 굉장히 저희 흔한 말로 굉장히 걸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는지 답답할 지경이라서 저도 1시 40분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김민수 의원님하고 한민수 의원님하고 김성희 의원님하고 함께 또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이상호 기자께서 안철수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고 얼떨결에 전화를 받은 안철수 의원이 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잠시 뒤에 풀로 녹취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녹취를 증거로 좀 사용해달라라고 하면서 저한테 넘겨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트위터에는 김치찌개 시키고 1시간 기다렸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 사이 김치볶음밥 나왔다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다. 뭐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저희 제작진이 올려주셨는데 한덕수 심판 관련해서 김치찌개 시키고 1시간 기다렸다가 김치볶음밥이 나왔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런 그 판단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는 제가 봤을 때 헌재 내에서 그 협상의 카드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좀 판단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백혜련 의원께서 그 헌재 앞에 모여 있다가 달걀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공개 의총을 하면서 비공개 의총장에서 앞에 나와서 발언을 잠깐 하셨어요. 제가 20대 대선 기간에 그 영남권을 방문을 했다가 사드 문제 때문에 당시 대선 후보였던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던진 달걀을 몸으로 한번 막아봤었는데 그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달걀이 등에서 깨지거나 옷에 묻어가지고 지워지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냄새가 오래 가기도 합니다. 물론 기분도 상당히 나쁜데 저는 그래도 두툼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맞았었는데 오늘 백혜련 의원께서는 얼굴에 직접 맞아서 뭐 아까 댓글을 보니까 안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확인했는데 그 정도까지의 부상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효주 아네스님께서 헌재 기다리다 폭사 늙었수다. 요즘 그 드라마 제목하고 좀 비슷한데 정말 저도 폭삭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재밌는 그림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현재 선고 기다리다 지친 국민들이라는 제목의 여러 가지 그 사진들, 뭐 이거는 뭔가요? 편집한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요거 혹시 저희 준비된 그림 있나요?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게 요즘 헌재 선고 기다리다 지친 국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는 사진들입니다. 제 모습하고 비슷해요. 저도 오늘이냐 내일이냐 헌재 소식들 기다리고 또 아는 그 재판부 출신이나 현재 재판부에 계신 분들 또 연락도 취해보고 하는데 실제 헌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애석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 좀 한번 앞에서부터 조금 볼까요?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MBC 보도를 저희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잠시 뒤에 드리긴 하겠지만 어제 MBC 단독 보도를 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퇴장 중이신가요? 본회의장? 네,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2개 안건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김건희 상설특검이고 또 하나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찬성 176, 반대 76 이렇네요. 또 이건 또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본인들이 이렇게 마약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던데. 자, 내일까지 선고가 안 나오면 혹시 릴레이 발언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조금 댓글을 좀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7시 때에 저희 율사 출신 의원님들하고 간단하게 회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선법 2심 선고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제가 내일쯤 해서는 왜 2심, 그러니까 공선법, 공직선거법 또 이제 위증교사도 있긴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검도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검도기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지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녹화를 해놓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은데 그 영상을 우리 그 지지층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군가 공선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격을 해오거나 할 때 그 반대 논리로서 저희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선법 관련된 거 영상 제가 2개인가 만들어놨는데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선은 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 이화님께서도 올리셨는데 집회에 좀 많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저희가 어느 정도로 그 경제가 힘들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바깥에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좀 헌재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 안에서도 많은 토론도 있고 또 많은 다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여러분께서 좀 힘을 좀 실어주는 의미에서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또 최고위원들 찾고 계시네요. 이해식 비서실장님 전화가 와 있는데 제가 방송 중이라 받을 수가 없네요. 불팍을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정현희님께서 헌재가 정치질을 하는 것 같아서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최상목, 한덕수하고 바톤 터치하는 건 아닌지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헌재에서 고려를 했을 거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경님께서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헌재가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의원님들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좀 헌재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헌재 일정을 마치고 집회에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회 사회는 안규령 대변인께서 오늘 집회 사회를 보고 아마 시간이 되시는 의원들께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 많은 나와 계시는 분들과 함께 행진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제게 이렇게 혼자 시간이 주어질 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께 몇 마디만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블루파크를 만들 때 이재명 대표님께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델리민주도 존재를 하지만 당이 이렇게 데일리로 방송을 해서 국민들과 또 당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사라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저희들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으면 언론들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쓰는데, 이거를 저희가 매번 브리핑을 하거나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틀어막기에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시차가 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이에 강유정 의원님 오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팍을 처음 만들 때 저희 대표님께 이런 데일리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좀 홍보와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X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 거기에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저희가 짤도 많이 올려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캐스터 강유정입니다. 네, 혼자서 네, 한 15분 정도 반갑습니다. 떠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의결이 조금 늦어졌어요. 네네네. 마지막에 제가 상설특검 2개 의결을 진행 중인데 의석수를 보고 저만 먼저 좀 빠져나와서 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벌써 한 1,100분 정도 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의원님들 건강 괜찮냐고 큐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건강 어떠세요? 저는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냥 몸이 안 아픈 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선 의원님 분들도 더 꿋꿋이 걸어주시고, 사실 하다 보니까 행진보다 더 힘든 게 차가운 바닥에 1시간 반, 3시간씩 맞아요. 앉아있는 게, 최근 날씨가 또 변덕스러워서 네. 그러나 같이 해주시는 저는 민주 여성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기운 빠질 틈을 안 주십니다. 아. 격려구 외쳐주시고, 네네네. 그 추운 날 먼저 와서 기다려주시고, 네. 결국은 이 탄핵이라는 게, 제가 오늘 헌재 2번 갔다 왔거든요. 예. 오전에 백혜련 의원님 계란 투척 당하실 때, 테러 거기 당하실 같이 때도 가 있었어요. 계셨었나요? 제가 사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네네. 11시 반에 한 번 더 기자회견 갔을 때에도 네. 그쪽에 있는, 제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부르는 애국시민이라고 네. 칭하는 극우 선동가들, 그리고 극우 네. 폭력배들 수준의 네. 윤석열 지지자들의 수준과 매우 다른, 네. 합법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네. 저희 행진 100m 앞까지 딱 가서 멈추지 않습니까? 네. 현재 100m 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우리 민주 여성분들,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분들, 네. 이분들의 소중함을 더 느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나누는 사이에 한민수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 오셨는데 숨 좀 고르시라고 저희가 오늘 백혜련 의원님께서 달걀의 얼굴을 가격당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짧게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인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있어요. 추경호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저 불법 시위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른 당협위원장과 함께 2인 시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도착해서 네. 저희 기자회견 할 동안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웃더라고요. 웃어요? 웃으면서 아무 말 없이 추경호 그대로 서 그렇죠. 있었습니다. 추경호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오늘 꼭 짚고 싶은 게, 오늘 기사 중에 네. 제가 강유정 의원이 계란과 바나나가 먼저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아무 조치 없었다고 주장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장이 아니라 주장. 여기 김성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네. 의원들이 거의 도착하자마자 바나나와 계란이 날아들었고요. 그래요? 그냥 날아들었을 때는 경찰이 조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맞고 나서 조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이라고, 저희 영상 보면 다 나와 있고 김성희 의원 네네네. 직접 보셨을 텐데 그런 식의
사실까지도 주장으로 바꾸는 이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김성 의원님? 일단 바나나가 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날아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발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위협은 덜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이게 위협적이다라고 판단했고 던진 게 바나나인데 바나나만 던지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뒤에 가서 서울청 정보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좌관 통해서 연락을 했고 행안이시죠? 예, 네. 반대쪽에서 뭘 집어 던지고 있으니까 네. 막아라. 네. 그러니까 막으라고 하니까 이제 우산을 든 사람 경찰 몇 명이서 와서 이제 우산을 들고 뭘 하려고 하는데 평소엔 방패도 많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걸 던질지 안 던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서 다시 욕을 했는데 뭘 했냐면 상대 그 반대쪽에 1인 시위랍시고 한 50명 100명 몰려서 부부젤라에 메가폰을 켜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버스를 그냥 하나 막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예. 버스로 막아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30분 기자회견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달걀이 날아들어서 백혜련 의원 얼굴에 맞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 장면이 그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한 상태였는데 맞습니다. 경찰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제 주장이 아니라 계란과 그리고 이 병뚜껑도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날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김성애 의원이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거기 서 계신 의원님들도 이거 저 앞에 있는 불법 시위 인원들을 이곳에서 해산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고 나서야 그때서야 확성기를 들고 해산하기를 요구했고 그리고 그 많은 차벽이 있었지만 막상 헌법재판관들이 정면으로 보이는 맨 앞에 있는 차 한 대로 가릴 수 있는 그 부분만 비워놔서 거기에 극렬 폭력적 시위다. 그리고 극우 선동자들이 네네. 거기에 모두 모여서 굉장히 도끼 어린 그리고 상욕들, 위협들, 네네. 폭력적인 언어와 한편으로 이렇게 던져대는 것들이 그 구간에서 이루어졌는데 거의 2차선 도로 건너편이니까요. 네네. 던졌고 우산을 들고 있어서는 불강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동로경찰서장이 달려왔고 사후 약방문처럼 된 거죠. 왜냐하면 계란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당에서는 뭐 조처를 어떻게 지금 맞는 장면 보면은 섬찟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돌멩이였으면은 네. 백혜련 의원 더 많이 심각하게 다쳤을 겁니다. 계란으로 맞았어도 지금 다시 한 번만 좀 시원시원하고 보여주세요. 네. 아프다고 하는데 네네네. 돌멩이나 아니면 뭐 염산병이랄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주 큰 불상사를 아니 입고 충돌이 예상됐는데도 저거를 저렇게 방치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영상에서는 저는 현장에는 안 가고 아우 진짜 세게 못 나. 가고 영상으로 봤는데 네. 그 바나나나 그 앞서서 이렇게 뭐 병뚜껑이랄지 네, 이런 걸 네. 계란이랄지 그러면 경찰이 막았어야 됩니다. 저 이후에 그 달걀 던지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가 또 이제 웃기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종로서장에 와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조치를 안 해서 제가 그 경찰청장 대행 이호영 대행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를 해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종로서장에 제가 들고 있던 전화기 바꿔줬어요. 네. 바꿔주고 당신들 우리 말을 안 들으니 경찰청장 말은 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 제가 요청했던 게 차벽으로 막으면 된다. 그리고 네. 해산하고 던진 사람 잡아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했는데 현행범 체포는커녕 뭐 유유자적 돌아다니면서 뭐 체증을 했다느니 형사팀을 급파견해서 CCTV를 찾는다느니 거기 있는 사람이 1000명 만 명이었으면 제가 말 안 하는데 네. 기껏해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바로 특정이 될 상황이었는데 텐데. 그럼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놔두고 CCTV 찾으러 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뭐 체증을 했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론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CTV가 확보되면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긴장감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없고 지금 버스 한 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군대로 치면 사격대처럼 한 구간을 비워놓고 맞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출근하는 시야만큼 정문에서 열어놨습니다. 앞에 대고 이제 네. 온갖 욕설과 부부젤라에 메가폰까지 틀어놓고 니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계속 들으면서 다닐 수 있도록 네네. 경찰이 한 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부득부룩해서 제가 경찰차 놀 때까지 안 가겠다고 버텨서 버스가 오고 났는데 네. 오고 나니까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 뒤에서 여전히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단 안 보이잖아요. 연구관들과 재판관들에게 보이지 않고 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른쪽에 또 천막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불법 천막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후에 또 행안위를 서해합니다. 가서 네. 행안위가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버스 한 대 대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위협을 안 느끼는데 왜 버스를 안 갖다 대느냐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은 버스로 막았습니다. 막은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는 네. 조금 최소한 재판관들이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이 계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네, 네. 헌법 재판관들이 불안을 안 느끼게 하는 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미 선고가 예고돼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곧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경찰이 지금부터라도 뭐 본인들은 진공 상태 얘기했었는데 철저해야 되고 저는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추경호 의원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 12.3 계엄 때 내란 사태 때 그 국민의힘 국힘당이 원내대표였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들 뒤에 저는 처음에 저 추경호 의원인가 했는데 들고 있었고 또 영상에 우리 델리민주 영상 보니까 우리 의원단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 편에 네. 국힘당 의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네. 뭐 저런 건 테러 아닙니까? 아, 저건 여야를 테러죠. 떠나서 네. 그냥 강력하게 국힘당도 주장을 하고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네. 요게 조금 맥락이 있어요. 네, 제가 네. 좀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오늘 제가 그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했을 때 공경현 종로 서장이 저는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를 검문했습니다. 검문을 국회의원이 했어요? 맞느냐, 신분증을 보여달라, 배지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검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검문을 했어요? 경찰이죠. 경찰이요? 자신은 관등 성명도 없이 네. 자 이거는 어떻게 국회의원에 그러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 부분을 제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거꾸로 야당 국회의원에겐 쓰면서 거기서 불법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신동욱 네네. 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네네네, 신동욱 뭐라고 대변인. 얘기했냐면 오늘 백혜련 의원 시위하다 계란 맞았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위하다 계란 맞았다고요. 그게 민주당 지지자가 던진 건지 아니면 국힘 지지자가 던진 건지 파악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저희 지지자들에게 많이 야단 맞습니다. 이 그 인간들이 문제 정신을 접근 못 방식 차려요. 자체가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때는 그 어느 당 지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테러인 거 벌어진 윤상현 거 아닙니까? 의원이 백혜련 의원 계란 투척에 대해 일각에서 민주당 자작극 가능성 제기돼까지 네.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건 네. 바로 신동욱 당 대변인 아닙니까? 이거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볼 때 밑바닥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 그 제가 이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을 때 네. 국민의힘 한 여성 의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왜 우리끼리 평온하게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와서 시위대를 자극을 해서 우리가 맞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꼴 보기 싫어서 때린 건데 네. 그러면 니들이 와서 꼴 보기 싫은 걸 한 게 잘못 아니냐는 논리랑 같잖아요. 그때 뭐 네. 말을 그렇게 트냐고 말을 하는데 아니 왜 민주당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해서 맞느냐. 네. 자기들 폭력은 싫어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피해자한테 할 말입니까? 가해자가 가해자 논리죠. 그게 제 말이요. 네. 예. 요즘 국민의힘이 가해를 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아주 잘합니다. 이제 다음 거 좀 같이 그 연장선상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SNS에 글을 남긴 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죠. 이재명 대표가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면서 자신과는 토론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글을 또 올렸고 그리고 그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표현으로 마치 그때 살인적 테러 행위를 자작극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글로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조롱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그 네.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지난해 1월 2일 날. 그렇죠. 그 흉기로 테러를 당해서 대표가 넘어지셨고 네. 그 피를 지혈하기 위해서 제 손수건을 꺼냈고 뭐 앞서가지고 아, 그랬군요. 그 막았는데 처음에 지혈이 잘 안 됐었어요. 네네네. 그런 과정들 다 겪었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를 얘기할 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진짜 화가 났어요. 이미 당에서 바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는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라디오 방송에 갔다가 이걸 네네. 물어보길래 저는 안철수 이제 그만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 저런 안 가진 것 같아요. 예, 저런 분은 이제 정치할 자격도 없고 네. 앞서서 자작극 얘기하던데 그 계란 테러도 이건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어느 정치인이든 흉기로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네. 정말 의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내 경정맥을 다치셨거든요.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길 뻔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목에 그 보면 현장에 상처가 저들이 크지 있었는데 않습니까? 이 명색이 의대를 나온 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악질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네네. 거예요. 악질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나오는데 지금 지지율이 뭐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후보인 우리 야당의 그리고 전체를 털어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악질적인 건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까지 뭐 하고 다녔습니까? 뭐 윤석열 탄핵 얘기도 하면서 했잖아요. 이제는 당내 경선도 생각하면서 극우, 네. 극렬 지지층한테 호소력 소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안철수가 의도적으로 네. 이 정말 우리 국민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저는 네네. 이런 문제를 건드렸다고 보고요. 저는 당장 안철수는 정치권에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상호 기자가 이상호 기자가 본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았답니다. 고발 뉴스 말씀. 네네, 고발 뉴스. 그래서 저희 또 MB 선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통화한 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한 2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안철수 의원에게 이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한번 같이 들어봐 보시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 신문에 저기 혹시 언제 뭐 났습니까? 이렇게 저런 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 그대로 언론 보도 그대로 썼습니다. 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을 했죠, 사실은. 아, 뭐 찰과상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결국은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그게 그러면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대로 쓰면 되죠. 저거를 이제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네. 화가 나더래요. 이상호 기자가. 화나죠.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러면 저한테 저거를 줘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안철수 의원 고발했잖아요. 네, 어제 제가 담당 법률위에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풀 버전을 넘겨놨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잘 참네요. 음. 정말 육두 문자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럼요. 그 당시에 저희 네. 기사도 다 봤습니다만 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에 네. 포함돼가지고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 벌어지자마자 네. 그 괴 문자가 돌았습니다.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아, 그러면 그때 뭐 열상이라고 열상이라고 그 하고. 흉기에 찔렸는데 열상이라는 표현을 썼고 크기가 작다 하면서 계속 그때도 네. 그렇게 축소시키기 위한 뭐 어떤 작업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현장도 바로바로 채워버리고 네, 네. 하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이런 목에 긁혔다 네. 이런 표현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저기 보시면은 24년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 이후에 보름도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여기다가 예. 1.4cm의 칼로 찔린 자상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뇌경정맥 손상. 예. 꿰맨 길이 9mm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 서울대 의료팀도 다 저런 부분을 기자들에게 제가 설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을 보고 저렇게 말한 건데 네. 아니 두 가지인데 일단 뭐 아재 개그를 좀 하면 목을 긁은 사람은 안철수 본인이지 않습니까? 가 이러면서 이제 되지도 않은 목 긁기를 했던 건 본인이고 다른 사람이 목을 긁었다고 징역 15년 선고를 받고 그 얘기를 수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 아니, 김모 씨가 그런 정도의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십몇 년째 새로운 정치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이번에도 대선 출마 못하면 회사 주가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로 마음 급해서 저러시는 거 알겠는데 네네네. 예, 사람이 물러설 때를 모르면 저렇게 이게 추잡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참 진짜 아무리 본인이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질적이죠. 노이즈 그러면 이제 마케팅. 도의가 있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지나치게 넘어서서 이거 진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 단순 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생명을 네.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 계엄을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놨듯이 안철수 역시 저는 인간 실격의 폭력의 경쟁 사전 그 오디션에 등장을 해서 어떻게든 높은 순위 올라가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목도 끌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 당시에 저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평가절하를 더 할 해야지. 적이 없고 예, 더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오디션에 아직 참가 자격이 안 주어진 겁니다. 그럼요. 말하자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법적 검토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저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자격 미달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이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YTN에 출연해서 트럼프는 총 맞고도 일어났다라는 말까지 했네요. 보니까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참. 제가 보니까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 그 백혜련 의원님
그 오늘 테러 사건 당시에 영상을 좀 찍으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러 사건 그 현장을 찍은 건 아닌데 이제 보시면 네. 1인 시위 주변을 좀 볼 수 자, 보세요. 있겠네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저기 내란 종식 민주수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인데 네. 태극기 보이시죠?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경찰이 저게 1인 시위라서 제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의 기능으로서 국가적 소시와 국민이 입는 피해를 헤아려야 그 다음 영상도 옆에서 하고 있는 1인 시위 영상도 제가 하나 그리고 또 저 갖고 우산이 왔거든요. 뭘 막을 수 있는 걸로 보이세요? 지금 저 경찰들이 보세요.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장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안 쓰고 뭐합니까? 부부젤라 불고 난리가 났네요. 헌법재판소 정문 5m 옆이에요. 네. 저 진짜 안까지 소리 다 들리죠. 그러니까 뭐 다 들리는 건 물론이거냐. 방금 보셨지만 경찰은 1인 시위가 변형되어 있는 형태라서 자기들도 난감하다는 거예요. 네. 난 어디가 난감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게 어디가 1인 시위입니까? 그리고 저 천막은 제가 뒷사정을 들어보니까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치는데 비가 와서 네. 막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모 의원이 와서 아이고 비가 오는데 비라도 굳게 밤새만 있다가 아침에 철거한다고 하니 좀 봐줍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안부에 넘어가 놓고 그냥 저대로 굳혀놓고 베이스 캠프처럼 쓰면서 뭐 더불어공산당 북한 가라 지금 보시면 뭐 하여튼 저 앞에서 천막에 설치된 몇 개 된 거죠. 예, 네.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걸 1인 시위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제가 좀 걱정이 어제 제가 밤에 잠깐 그 공직자들을 좀 만난 공무원 우리가 얘기한 늘공들을 좀 만났어요. 국장급들을 네. 뭐 부처에 계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 사법적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공직 사회가 예전에 좀 긴장도 하고 본인들이 야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막 돌아가면서 내부에서 그런 비판들을 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 경찰분들 항상 뭐 힘든 일 하시는 건 아는데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투상목을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경찰도 모든 인사권을- 용산하고 네. 밀접한 사람들이 다 승진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건데, 네네. 근데 뭐 얼마 안 있으면은 네. 윤석열 파면 선고 나오면 많이 달라질 네. 겁니다. 자 어제 MBC에서 좀 충격적인 그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오늘 상설특검법도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이 체포됐을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독려했다. 이런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 왜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 상당히 보도를?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네. 경호관들에게 경호처 간부들에게 뭐 총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까지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 김건희 여사도 총기 저 얘기는 뭡니까? 총을 왜 갖고 다니기만 하느냐 그런 거 막으라는데 사실상 총기를 보도가 맞다면 총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 똑같이. 지시를 왜 민간인인 아니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두 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김건희가 이번 12.3 계엄에 네. 저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어쩌면은 윤석열 뒤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심을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기억하시지만은 계엄 전날 국가정보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죠.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이건 보통의 대통령 부인들, 우리가 아는 영부인들은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체포된 직후에는 경호원들을 질책을 하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어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김건희 여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들었던 수거, 척결, 처단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호처는 경호를 하는 방어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총 가지고 뭐 하냐? 결국은 이 공권력의 사유와 끝에 가서 우리가 마치 남미에 죄송합니다. 남미 마피아 집단의 수계 같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했고 그 언어의 일관성이 네. 수리남에 나오는 황정민 씨 이상 아닙니까? 이 마약 특검 오늘 상설 특검 우리가 통과시켰지만 그때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네. 검찰총장. 네네. 이 모든 것 뒤에 사실은 김건희 어가 도사리고 있고 총을 김건희요. 쏴서라도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때 당시 체포 당시에 흘러나왔던 말은 결국 어쩌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의 명령이었을 수도 있다. 이미 사적인 지배체제가 공적인 권력 체계를 넘어서 있는 상태가 지금 대통령실이고 관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네. 같아요.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미 보도 보면은 윤석열 네. 체포 전에 총을 쏠 수 없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김성훈이 지금 경호처 차장이고 실세죠.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까지 했다는 네. 경호처 관계 진술이 있는데 저는 이미 윤석열보다도 더 김건희가 모든 거를 조종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이 경호처 관계자들한테 가서 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보수 언론을 겨냥해가지고 네네. 패간의 목숨 걸었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마찬가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도 계엄 이후였는데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쏘고 그냥 뭐 사리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쏘고 나도 그냥 죽고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혹독한 수사 언론들의 이 사냥을 당하냐 하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정치인 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어야 된다. 그리고 네. 그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투표라는 것 과정을 통해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의회가 견제를 하긴 하지만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검증의 단계에서 비껴나가 있던 김건희라는 자가 지금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경호처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야, 그 총 갖고 있으면 쏴.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오는 공무원인데 네. 니들은 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제가 경호처에 이 고위 간부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 경호를 하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딱 하나만 배운다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말고 지켜라. 네. 거기에 왜를 달지 마라.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은 경호에서는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아, 지키려면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뭐라도 하러 그냥 하도록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기관단총 꺼내서 걸잖아요. 네네네. 쏘진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광기의 상황에서는 네. 자칫 작은 잘못으로도 큰 문제가 촉발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 수하였다는 사실이. 네. 그리고 그 수하인 김성훈이 이제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것이 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김성훈 차장하고 이제 이광우 본부장이 내일이네요. 영장 맞습니다. 실질심사가 실질심사 내일 오전에 열리는 것 같네요. 10시 30분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보면은 그 1월에 있었던 윤석열 2차 체포 당시에도 맞습니다. 뭐 총으로 막아라. 또는 총이 안 되면 뭐 칼이라도 써라. 뭐 이런 휴대해서 얘기들이 있었지 무조건 않습니까? 막아라. 네,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네. 쏠 수는 없나 이런 말들이 네. 오늘 나온 말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네네네. 이게 보면 대통령 경호처내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던 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 SNS 메신저 내용도 보니까 어제 MBC 보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SBS에서 나왔네요. 네, 요거 한번 VCR 준비돼 있나요? 이들은 당시 SNS 메신저를 통해 경찰과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했을 때 차벽을 세우는 방법 등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은 김 차장에게 공수처 검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관저에 오면 다 때려 잡아야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관저에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해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이 대화 내용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챗GPT에 계엄과 국회 예산 등을 검색한 사실도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AI를 쓰긴 쓰네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이 검찰이 네. 저는 그 김성훈하고 이광우 영장을 3번, 2번 반려했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영장을 고검에서도 이제 영장 청구한 게 맞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서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장이 반려되고 하는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에 네.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가지고 옳은 말을 했던 그 간부에 대해서는 지금 보복 징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검찰이 심우정 검찰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영장을 반려하면서까지 저들을 봐주려고 했는가? 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아폰 기록이랄지 내역 이런 것들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두 번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챗GPT의 계엄을 검색하는데 저게 계엄 선포 한 2시간 3시간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경호처에 있는 저 간부들은 계엄 선포를 다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또 검색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저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챗GPT에 물어보고 했는데 이건 이미 저들은 이 12.3 내란 계엄에 깊숙이 들어간 네. 내란 공범들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내란이 됩니다. 종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12월 3일에 1차 계엄과 내란이 있었다면 저는 이 사건은 2차 내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침탈한 게 1차 내란 12월 3일이었다면 이건 네. 체포라는 영장 그리고 법의 지엄함을 위배하고 자기만 지키기 위해 네. 바깥에 있는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공권력과 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하려 했던 2차 내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1차가 없어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요. 왜 내란이 연속이냐? 이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적법한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는 사람이 바로 경호 3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호 3부장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임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수계를 결국 합법적인 척 가장한 법률 해킹으로 통해서 탈옥을 성공한 윤석열이 나와버리자마자 그때 당시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네. 옆에서 위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결과가 바로 이 경호 3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지속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이 내용 중에서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챗GPT의 비상겸 선포 2시간 전에 계엄, 국회 해산 이런 걸 검색했다면은 경호처도 깊숙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 공범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네, 전체 직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원내 지금 어느 분이 원내에 계시죠? 강유정 의원께서 원내에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 끝나고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헌재 앞으로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향후 이제 일정들이 저희가 주로 광화문까지 걷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일정이나 이런 변화도 좀 있는 건가요, 제가? 어제 의총을 통해서 2가지 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투쟁 수위의 변화 내지는 다변화를 논의했고요. 네. 두 번째는 최상목 탄핵을 비롯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네. 의원의 고유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 이 그렇죠. 2가지 논의였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그 의결된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 앞에 직접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오늘 아침 첫 번째 있었던 거고 이 거기서 사고가 이제 백혜련 의원 났었던 달걀을 맞은 거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기자회견의 가장 큰 효과가 뭐였냐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앞이 좀 청정해졌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움직여서 이 불법 집회 세력들을 네. 좀 소거한 효과. 네.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음소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본회의 끝나고 바로 의원님들이 다시 저녁 기자회견을 위해서 헌재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일 아침 그래요. 8시 반에 네. 의원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임위별로 기자회견을 이어갈 거고요. 네, 이 네. 기자회견은 8시 반, 6시 이렇게 2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델리민주를 통해서 라이브가 물려 있는 걸 보니까 6시 30분 무렵으로 지금 물려 있는 걸 보니 지금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본회의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네, 원래 네. 5시 반에 네. 하려다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상황들은 저희 불팍 보시고 나서 또 안에서 기자회견 했던 것들 한번 또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비상행동을 하는 투쟁의 수위나 방법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네. 지금 화면에 떴는데 많은 의원들이 네, 같이 하고 저기 계시네요. 저희가 예. 작은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아까는 저렇게 서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재정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들리지도 아니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 차벽 뒤에서 하라는 겁니다. 네, 네. 아예 현재 앞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경찰들이. 이재정 의원인가요? 경찰 앞으로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가서 네. 해결을 했고 네. 네, 그 덕에 오히려 지금 불법적인 집회 세력들이 좀 정리됐습니다. 일정 보니까 우리 가방에는 네. 모레 토요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토요일로 잡혀 있고. 행안위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예. 아침이요. 그 두 분 의원님은 아까 강유정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이제 실은 저희가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회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거보다 이게 심리적 압박감도 저희들도 없을 수가 없고 그 건강 상태들은 다 괜찮으십니까? 요즘 감기 든 분들도 많던데. 저는 그래서 그 지하에 그 직원 수면실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아주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조그맣고 깜깜한 방이 있는데 네. 예,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자고 네. 예, 아침 일어나 씻고 그렇게 그러고 이제 잠깐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생활의 지혜를 잘 활용하시는 아, 의원님이.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셨죠, 김성희? 예, 그랬죠. 예. 저는 초반에 자다가 네. 요즘은 이제 릴레이 발언 끝나고 광화문에서 끝나면은 거기서 국회를 오느니 다시 강북으로 넘어가서 씻고 옷 챙겨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네. 있는데요. 어제는 보니까 이 도보 행진에 아마 그런 네. 것 같은데 발가락 하나에 피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찢겨가지고 그래서 자꾸 걸어다니면서 신발을 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데도 네. 갑작스럽게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알도 백이고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 약속 잡히면 차 네. 안 타고 네, 네. 걸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재강 의원, 권향엽 계속, 의원, 임미애 의원 짧아지니까. 단식을 이어받아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강 의원님 초선 초선 대표이기도 하지만 세 분이. 워낙에 눈이 크신 분인데 오늘 눈이 2배로 커졌더라고. 살이 많이 빠지셔서. 근데 조금 오늘은 날씨가 따뜻했습니다만 단식을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걱정은 사실 네. 저희 걷는 의원님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식이 그러니까 실내나 좀 조용한 데서 하면은 저녁이라도 좀 쉬실 수가 있는데 네. 뭐 곡기는 끊었다 하더라도 네. 근데 현장에 가서 공개 보면은 현장처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음악 소리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마 그냥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저 우익들이 새벽 1시, 2시에 네. 대형 스피커를 단 차량을 끌고 와서 막 앞에서 예, 왔다 반짝이를 켜고 그 단식 농성하는 자리 앞에 가서 사람들 깨웁니다. 깨우고 경찰을 막으면 또 도망갔다가 1시간 있다 또 돌아와서 잠까지 못 자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병 있던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된 거고 네. 지금 그렇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위성권 그대로 의원은 또 그렇게까지 중단을 안 하는지 해서 9일차거든요. 위성권 네. 의원 원래 민영배 의원이 박수현 의원님과 같이 시작했다가 아직도 네. 지속하고 네. 있어서 사실 많이 걱정되는 네, 상태긴 지금 이제 합니다. 11차로 접어들죠, 네. 위성권 의원. 헌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네. 맞습니다. 선고를 하는 게 많은 맞습니다. 국민들 우리 지역에 있는 몇 분은 한 분은 여성이신데 네. 수액 맞고 또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뭐 도보행진도 하고 단식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드신 것 같고 실제로 네. 문자나 또 연락 오신 분 보면은 잠을 잘 못 자겠다 하신 분 많아요. 그 윤석열이 풀려난 뒤로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오후에 네. 모 대학병원,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저희가 요즘 한참 이슈가 그 밑으로 들어갔지만 의료 대란 문제 그렇죠. 아직 여전히 있죠. 네,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또 일선 병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국민들은 윤석열 때문에 전부 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고 자, 이 와중에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당해요.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도 본인들은 당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네.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건데요. 네. 뭐 처음에는 아예 알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누군가 개입돼 있나 보다. 하지만 이제 명태균 씨가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기도 했고 지금 오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김한정 씨,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 네.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건 네. 이미 밝혀진 바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은 상당 부분 이 명태균 씨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여러 네. 의혹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박 시장 관련 의혹 역시도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될 주요 사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또 최근에 가장 큰 사고 하나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의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은 약간 분개하시는 토지거래 것 같아요. 허가제요. 네. 그런데 쑥대밭을 만들어 놨죠. 그거를 네. 터지자마자 네. 그 취소하는 날 다시
이제 그거를 걷어들이고 네. 이제 더 넓혔죠. 그때 제가 이제 그 방송사 네. 그 보도국장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딱 그분들이 그 기자분들 국장들이 한 얘기가 무상 급식 네. 아이들 무상 급식 때 오세훈 시장이 그걸로 결국은 시장직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생각난다고 하면서 시장이 이번에 정권으로 이제 대선 레이스의 결정적 사실 그대로 옮기면 끝난 네. 것 같다 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여의도에서 도는 얘기가 네. 검찰이 저렇게까지 그래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네, 네. 뭐 국힘당의 지도부들은 김문수는 도저히 안 되니 김문수 장관이 오세훈 시장 쪽으로 이미 네. 마음을 정했다는 말들이 돌았거든요. 줄 섰다는 얘기도 좀 네, 있죠. 그 톤지가 좀 됐습니다. 한 네. 보름 됐었는데 이미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안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네. 이 검찰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 이 생각은 나요. 명태균 씨가 이거 막 불거지기 전에 네. 잔칫날 돼지 잡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형준 시장 보니까 돼지가 한 2마리인 줄 알았는데 큰 돼지 작은 돼지가 몇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락가락 오세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네, 거짓말 탄핵 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12월 6일엔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네. 탄핵이 가결될 즈음 돼서는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 받아야 된다라고 오락가락 하더니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달 12일에 잠실, 삼성동, 제치, 청담 네. 이거 전부 다 허가구역 해제한다고 네, 발표했다가 네. 그럼요. 난리가 나니까 또 이제 뒤집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오세훈이 쏘아올른 공으로 문제는 오세훈 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수습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만 과거에 벌리죠. 네. 서울시장 버리고 떠난 일 역시도 수습이 안 돼서 아닙니까? 이 토지거래 이번에도 허가제 수습 불가능입니다. 풀면서는 이번에 이제 경선 때 하면은 이게 강남 3구나 그런 데 아닙니까? 강남 4구, 네. 국힘당 지지층이 많은 데인데 본인 딴에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뒷감당이 안 되니까 뭐 한 오늘도 한 달 수습 좀 불가한 넘어가지고 오세훈입니다. 오늘은 뭐 했죠? 오늘도 수습 불가한. 아. 네, 오늘도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은 저러고 있다가 또 수습 불가 상태에서 대선 직전에 뭔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울까요? 울 수도 있죠. 무릎 꿇고. 네. 자주 그때도 그랬죠? 네. 무릎 꿇었던 무릎 거 꿇고 기억나요? 울고. 네. 명태균 씨 찾아가서도 4번을 울었다라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눈물이 많아 또. 자,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소식에는 그 담지를 채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았어요. 네. 이재명 회장 만났죠? 네, 삼성전자를 찾았는데 저희 이제 기사 검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삼성전자를 찾고 나서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했다. 그 기사 헤드라인 네.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재용 손잡은 날 네. 6만 원 삼성전자 6만 원 돌파. 딱 그런 제목이 있었고 실제로 뭐 6만 원 넘어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네요. 서울경제 꽤 오랜만에 됐다고 하던데 서울경제죠. 경제지에서. 지난 10월 31일 이후에 네. 처음이라고 하네요. 6만 원 돌파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내란 사태가 좀 종식이 그럼요. 되고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좀 저희가 써놓은 것처럼 다시 대한민국으로 뛸 수 있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증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불안감들이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 내국인 투자자 다 지금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고 저는 빨리 좀 삼성전자 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저는 윤석열 그 주문에서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네. 주문이 나오면 우리 증시 폭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탈옥하면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졌고.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날, 네. 탄핵 그 인용을 기대했던 날 밀리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네. 주가 변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 아닐까 싶습니다. 파면이 민생이고 파면이 맞습니다. 경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면이 답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예측을 하기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정보력도 조금 좀 부족하기도 하고 솔직히 워낙에 많은 카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들 입으로 카더라를 맞는 것처럼 전달해드리기 어려워서 맞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상식적인 선상에서 헌재도 물론 재판관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힘든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빠른 좀 결단을 좀 해주시고 선고 일자를 먼저 발표해 주시고 저는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없다. 결정문 못 쓸 거예요. 8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기각이나 각하를 그거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5가지 쟁점이 이미 1번 쟁점이 그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의 적법성인데 네. 한덕수 총리마저도 나와가지고 이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유연성이 확실해도 이건 뭐 인용이고 네. 파면이기 때문에 5가지가 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포고령도 유연적이고 국회에 군과 경찰이 들어왔고 네네네. 천간위에 군대를 보냈다고 한 거는 윤석열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현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한덕수 총리 이미 날짜가 선고일이 잡혔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정말 역사에 남는 결정문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다듬고 또 이런 작업들이 있지. 이건 만약에 정말 헌재 재판관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수 재판관일수록 저는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면 주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분들이야말로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더 강한 신념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네. 헌재 재판관들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수습하고 네. 갈 수 있는지 저는 이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빨리 국민들께 네. 선고 결정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저희가 21일 내일 그 선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마지막 희망 사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가 다음 주 월요일로 주사일로 공고가 됐죠. 공지가 된 만큼 좀 차분한 마음으로 네. 좀 기다리고 대신 오늘 한덕수 총리 선고 일자가 그 헌재에서 발표된 거에 따라서 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죠? 월요일 날 네. 선고가 잡힌 건 이번 이 구성으로 된 네. 헌법재판관들에겐 예, 당에서 메시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우려는 있지만 네. 속도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다음 주 안에는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요. 네. 뭐 물론 이게 또 희망 고문으로 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예외적 상황에서의 선고는 맞습니다. 네. 한쪽이 말씀드린 우리 수석 대변인 명의로 당의 논평에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 다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시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총리부터 이렇게 잡혔다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헌재 빨리 잡아라는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본회의 일정 때문에 불파기 5시 시작을 하는데 오늘 5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세 분 의원님들과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 내일 담양을 갑니다. 담양을. 네, 우리 담양 보궐선거가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네. 담양 보궐선거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돼서 저희 내려가게 되고. 담양 군수 보궐선거죠. 담양 군수 보궐선거인데 혹시 지인들 중에 그럼요. 담양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다면 이 담양 군수 선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제복을 보니까 우리 한최권님이 등장하면 이기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네, 그래 이재종 후보인데 네. 아무튼 내일 좀 담양 상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었던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가 아마 삼선 군 의원 의장 출신인가 그래서 예. 네, 굉장히 좀 그 만만치가 과정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으로 네. 그러니까 탈당하고 복당하길 제 기억만 4차례 이상. 네 차례 네 차례로 있다고 알고 저도 들었어요. 또 지역적인 또 기반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정치 행보를 하시나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 영광 선거보다도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내일 진행을 직접 하지 못하고 내일은 김기표 의원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언젠가 불팍을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인사를 드리고 19일인 어제 1시 59분에 광화문 월대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희생자 159명을 기리는 뜻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159배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실제 저희 고양시에서도 8분인가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맞아요. 기억을 하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또 이재한 배우가 저희 지역구여서 네. 이재한 배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알죠. 아버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겪으실 때 또 함께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심정이 모두가 다 같을 텐데 네. 이태원 유가족들 모습을 저희가 엔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유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좀 시청해 주시고 윤석열 탄핵이 반드시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159배 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저희가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영 오늘 저희는
이를 다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윤석열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투쟁하면서 호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을 서울시내 한복판 길거리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다한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자가 이 나라를 맡고 있다는 자체가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유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속히 이 자를 대한민국의 지도자에서 끌어내려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159배를 하고자 합니다. 사법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근의 훅을 치겠습니다. 네. ただいまよりを叩くことで儀式の手順を知らせました。まず、軍団 2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생을 마감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